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그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우리가 행동주의 상담을 볼 때 그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상담은 그 어느 한 이론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이 아니고 이미 체계화된 학습 이론을 상담에 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체계화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학자 파블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예, 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그 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예, 두 번째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스키너입니다. 자, 스키너의 이제는 그 비둘기 실험, 예,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 예, 조작적 조건 형성을 완성시킨 이러한 그 사람이죠. 예, 반둘라 사회학습 이론. 예, 그래서 그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요 세 명만, 세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엘버트 반둘라라고 해서 이제는 어떤 그 모방, 관찰 이런 것을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서 어떤 관찰과 모방에 대한 학습을 이야기했죠. 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떤 그 장난감 인형을 한 사람이 주먹질을 하고 쓰러뜨리고 막 폭력적인 걸 보여줬을 때 성인이 나간 후에 아이를 그 인형 앞에 보였더니 똑같이 성인이 하는 대로 따라하더라는 것이죠. 또 성인이 그 인형을 이렇게 안고 쓰다듬어주고 예뻐하면은 아이도 인형을 안고 쓰다듬어하며 예뻐하는 이러한 어떤 관찰 모방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 저는 엘버트 반둘라다. 그래서 요 세 학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인간관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의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학습의 법칙에 따른다. 학습된다. 자,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조건 형성의 산물이지 뭐 성선설이라든지 성악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자, 인간 행동의 기본적 유형으로 어떤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극과 반응의 패러다임을 주장했다. 자, 자극과 반응의 패러다임을 주장했고, 자, 인간이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고 보는 그 긍정적 입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가정을 보면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인간 등 모든 유기체 행동은 학습이 된다. 자, 학습이 되고 그러므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학습은 이런 경험과 연습을 통해 행동이 변화되는 과정이고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다. 그리고 환경은 자극이고 행동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보편적 학습 과정을 따르고 학습 법칙에는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뭐 준비성의 법칙, 강화의 법칙, 소거의 법칙, 옛날에 계속 강화를 해서 그 행동이
자, 강화 법칙. 설거지를 하니까 부모가 피곤한 것 같아 설거지를 했다. 용돈을 주네. 그럼 계속 설거지를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용돈을 계속 안 주기 시작하면 설거지도 서서 안 하게 돼서 소고가 되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형성 등이 있다. 자, 학습은 이런 자극과 반응을 연합하는 과정이고, 자, 인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자, 인간의 행동은 생활 환경이 제공하는 어떤 강화의 형태로 그 빈도에 의해서 형성됐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행동은 학습이 되고 수정 가능하고 자극 반응 이론이다. 능동적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찰이 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재조건화 또는 재학습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치료는 과학적 원리와 절차에 근거했다. 요 과학적 원리와 절차에 근거한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 환경이 상호작용의 소산으로 굉장히 복합적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자, 예측 가능하다. 행동은 예측이 가능하고 또 현재 행동은 어떤 선행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욕구에 의해서 부적응 행동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현재 행동은 어떤 선행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 현재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동적인 욕구에 의한 부적응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은 자, 행동이란 인간이 행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관찰하고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주로 어떤 외현적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은 행동 수정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 수정이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학습 이론은 파블로그의 고전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특정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정이라 하면은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용어 정리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표적 행동. 자, 표적. 이거는 행동 수정해야 될 행동이죠. 표적 행동이니까. 과잉 행동은 이것은 그 개인의 빈도나 지속 시간, 강도를 좀 감소시켜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표적인 것이죠. 자, 과잉하니까 좀 감소시켜야 되겠고 결핍이니까 증가시켜야 되겠죠. 증가시켜야 될 바람직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핍이라고 해갖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아니고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결핍 행동은 증가시켜야 될 바람직한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잘 보셔야 되겠죠. 파블로그의 고전적 조건 형성. 자, 처음에 개한테 먹이를 줍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자극이죠. 그러면은 먹이를 주면은 침이 흘러요. 이것도 무조건적인 반응이죠. 자, 2단계는 무조건적인 먹이를 주면서 조건으로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종소리만 쳤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먹이를 주면서 종소리를 치니까 무조건적인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침 분비. 3단계는 먹이는 안 주고 조건자고 종소리만 쳐도 침이 분비된다. 이것은 이미 조건이 된 거죠. 조건 반응이 된 거죠. 침 분비가 된다. 이것이 이제 고정적 조건 형성인데 이 고정적 조건 형성의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담이 기법이 바로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체계적 둔감법은 뒤에서 또 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과 공포증이 있는 내담자에게 사용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근육 훈련이죠. 근육 이완 훈련. 근육 이완을 시켜준 다음에 불안 의계 목록 작성, 불안한 목록들을 쭉 작성해서 뭐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까지 쭉 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불안 의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 훈련, 불안 의계 목록 작성, 불안 의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 자, 이 고정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담 방법이, 자,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법. 자, 이 조작적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화. 자,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내용이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하고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은 그 1단계는 반응 행동을 보이죠. 이건 자동적 반응이에요. 밝은 빛이 딱 하면은 동공이 딱 수축이 되죠. 고양이 같은 걸 보면. 네, 두 번째는 이제 조작 행위죠. 사건에 의해서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죠. 읽기, 쓰기, 차음 전하기, 포크 사용하기. 계속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이제는 강해지는 것이죠. 자, 이거를 스키너 상자에 비둘기를 넣고 실험을 했죠. 처음에 비둘기는 무심코 그냥 레버를 눌렀는데 어떻게 해요? 먹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무심코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왔어. 계속 반복되면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거라고 학습이 되는 것이죠. 자, 강화를 하는 겁니다. 자, 수반성과 강화 및 강화 계획.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반성이 뭔지, 이것은 자극이 오면 반드시 반응이 온다는 이러한 환경적인 사건이죠. 자극 반응, 그리고 행동 자체 결과가 일어난다. 자, 자극을 주면 행동으로 오고 그리고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에 대한 수반성이죠. 자, 강화는 요 강화만 알면 되겠습니다. 처벌은 우리가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강화가 간헐 강화가 있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강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화는 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 강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에 뒤따르는 사건이 그 행동을 다시 일으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강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행동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증진할 때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자극을 일컫는 것이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한다든지 학습 동기를 촉진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자, 첫 번째 정적 강화는 어떤 행동이 정적 강화물에 의해 뒤따를 때 반응의 빈도가 증가되는 강화죠. 잘할 때 사탕 주는 겁니다. 잘할 때 칭찬하는 거, 이와 같이 보상을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칭찬받고 해서 숙제를 한다는 겁니다. 또 교실 청소를 하는 사람에게 과자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그램 참여 어디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참가자에게 강화물을 주죠. 사탕이라든지 뭐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거. 자, 부적 강화는 좋아하는 걸 뺏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걸 뺏는 것이 아니고, 자, 행동에 뒤따르는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거죠. 반응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강화다. 자,
자,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숙제를 하는 것이죠. 뒤에 숙제 안 하면은 잔소리가 엄청 많아. 그래서 뒤에 혐오 자극인 잔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겠죠. 또 발표하면은 보충 수업 빼준다. 그 보충 수업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많이 하죠. 자, 이런 것이 이제는 부쩍 강하다. 자, 혐오적인 성격을 지닌 부적 강함을 제공. 이것은 정적 처벌이라는 겁니다. 자, 혐오적인 성격을 띤 부적 강함은 정적 처벌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처벌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건데, 이거는 부적 강화와 좀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뭐 혐오적인 성격을 띤 부적 강화물을 제공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적 강화의 틀린 얘기입니다. 반대로 혐오적인 성격을 제거하는 것이지 부적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숙제를 하면은 잔소리를 계속한다 그러면 안 하겠죠. 자, 이 강화에는 그 연속 강화와 간헐 강화가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연속 강화는 계속 강화인데, 계속 강화는 잘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발생한 모든 반응에 대해서 강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숙제를 모두 마치는 경우 TV를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든지, 또 이 간헐 강화는 부분 강화죠. 시간과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인 행동 통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가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고정 간격 계획, 변동 간격 계획, 고정 비율 계획, 고정 변동 비율 계획. 자, 계속 강화보다 간헐 강화, 부분 강화가 훨씬 더 효과가 더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계속 강화보다 간헐 강화가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정 간격 계획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거가 무엇인지 이것은 뒤에 설명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간헐적 강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 간격 강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간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 달 되면 월급 나오고, 일주일 되면 주급 나오고, 그냥 딱딱딱 그때 되면 나오는 거죠. 간격마다. 그래서 요구되는 행동의 발생 빈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강화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정 간격 강화 개인은 행동 수정의 효과가 가장 약한 겁니다. 자, 행동 수정의 효과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이 간격을 변동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불규칙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사탕을 평균 1분에 하나씩 준다고 했을 경우는 1초에서 120초 사이에 어느 순간에 사탕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간격을 좀 변동시켜 주는 것이죠. 낚시에 대한 것은 바로 이제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보너스도 우리가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율 강화 계획입니다. 이거는 비율을 따라서 주는 것이죠.
자, 일정한 빈도에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과급. 잘했을 때, 뭐, 옛날에도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분양 뭐 3개를 하면은 3개 이상이 되면은 별도로 성과급을 줬죠. 또, 옷 공장에서 옷 100벌을 만들 때마다 1인당 100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을 한다. 이런 것을 이제는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변동 비율 강화는 도박입니다. 도박.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10만원을 주겠다. 근데 만약에 1이 안 나오면 너가 나한테 만원을 달라. 10배잖아요. 그러면 던져서 1이 안 나오면 만원 주고 만원 주고, 그럼 언젠가 번전을 하겠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은 불규칙한 횟수의 바람직한 행동 후에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별적 성과급, 카지노 슬롯머신 복권. 예, 이것은 도박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강화는 이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화가 높은 것이 비율, 변동 비율, 비율 강화, 이런 순서죠. 가장 약한 것이 고정강력 강화 계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벌은 그렇게 시험은 안 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고,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적 처벌은 말 그대로 너 이런 거 안 하면 뭐 좋아하는 걸 뺏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혐오작용에 의해서 뒤따르는 경우 반응의 빈도가 감소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말을 듣지 않고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때리거나 심하게 야단을 친다. 예,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은 그 부적 처벌을 설명했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정적 처벌은 그냥 행동이 잘못되면 막 때리는 거죠. 자, 행동이 잘 안 되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고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때리거나 심하게 야단치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장시간 컴퓨터를 하느냐 공부를 소홀히 한 아이에게 매를 가하는 것이 정적 처벌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죠. 장시간에 컴퓨터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부적 처벌은 정적 자극을 제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뺏는 것이죠. 뭐 너 이런 거 안 하면 인형 뺏을 거야, 컴퓨터 못하게 할 거야, 그런 거죠. 이것이 부적 처벌이다. 예, 우리가 인지적 행동 수정과 변별과 일반화에 대해서 그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동주의는 인지적 행동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재구조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고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학습한다면, 자,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반응, 우리의 행동을 훨씬 잘 통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인지적 재구조화는 내담자의 어떤 부정적인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에 긍정적인 진보적 사고를 갖도록 교수하는 체계적인 기법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 패배에서 긍정적인 진보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인지적 재구조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별과 일반화. 변별은 한마디로 구별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빨간불 켜지면 멈추고 파란불 켜지면 진행한다라고 했듯이, 이와 같이 자신이 이전에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변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화는 공통적 속성을 묶음으로써 인식하도록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일기 숙제를 많이 했죠. 근데 일기 숙제를 왜 내냐고 하냐면 일기를 쓰게 되면 또 글도 잘 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산수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를 하면 그것을 다른 쪽에 일반적으로 학습하도록 되는 것, 이것을 일반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속어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강화해온 행동이 더 이상 강화 자극의 결과로 오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서툴고 투박한 행동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학습해서 정교한 기술을 갖게 하는 것이 조성이라고 한다. 돌고래와 원숭이의 재주, 서커스 등의 기묘한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 반둘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인간은 어떤 모델의 행동을 관찰, 모방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보보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자, 상당 기법은 우리가 좀 중요한데, 요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뭐고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체계적 둔감법, 또 근육 이완 훈련,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구조화, 사고 중지, 정서적 심산법, 스트레스 접종. 자, 외적 행동은 상표 제도, 모델링, 주장 훈련, 역할 연기, 행동 계약, 자기관리 프로그램, 혐오 치료, 바이오 피드백. 자, 그래서 이 내적 행동 변화 촉진과 외적 행동 변화 촉진의 상당 기법을 먼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상당 기법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요 체계적 둔감법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담자의 불안 공포 반응을 경감 또는 제거시키는 거. 자, 1단계 근육 이완 훈련, 2단계 불안 의계 목록 작성, 3단계 불안 의계 목록에 따른 둔감화. 자, 하나씩 없애는 것이죠. 둔감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씩 따면은 이불 둔, 날씨가 추워지니까 둔하게 해라. 자, 이불 둔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지적 재구조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설명을 했죠. 긍정에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 심산법, 이러한 내담자에게 실제 장면이나 행동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도록 하는 기법이 바로 정서적 심산법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접종은 이러한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켜서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법이 스트레스 접종이다. 여기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D는 저는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토큰 경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보상하는 제도죠. 자, 모델링은 대리학습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모방에 의한 학습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습을 촉진하는 기법이죠. 자, 주장훈련. 내담자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기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기법이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제거시키는 것이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또 자기관리 프로그램. 내담자가 자기 지시적인 삶을 영위한다. 자기 지시적인 삶을 영위하게 한다. 그리고 상담자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자기의 강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자기관리 프로그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자기 지시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자기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과잉 교정은 문제 행동에 대해서 대안 행동이 거의 없거나, 자, 문제 행동에 대안 행동이 거의 없거나 효과적인 이런 강화 인자가 없을 때 유능한 기법으로 해서 이런 파기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수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타임아웃 한번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담자가 긍정적인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이죠. 떠들면 너 복도에 나가서 5분간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것이죠. 예. 인지적 모델링은 내적 강화고
이 모델링은 외적 촉진 기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걸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